그냥 질염인 줄 알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질염과 좀 증상이 비슷합니다.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냄새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증상들, 관계 후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들. 근데 알고 보면 질염과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사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죠. 근데 이 두 질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의 연관성에 왜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만성질염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재발이 잘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질환 전문 자궁난소 치료 중심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재발을 유발하는 다양한 경우 중에서 만성질염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를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요. 그냥 질염인 줄 알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질염과 좀 증상이 비슷합니다.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냄새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증상들, 관계 후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들. 근데 알고 보면 질염과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사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보시면 이 부위가 질이에요. 이 질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질염이고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과 질이 만나는 입구, 자궁경부 부분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포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부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형성증은 그 원인이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고요. 질염은 주로 세균이 원인이 됩니다.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죠. 근데 이 두 질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의 연관성에 왜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만성질염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재발이 잘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에 속하고 질은 자궁과 이제 다르지만 이 자궁경부 겉면에 덮고 있는 세포들이 같아요. 질을 덮고 있는 세포와 자궁경부의 겉면을 덮고 있는 세포는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이 같습니다. 이 조직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질의 상태와 자궁경부의 상태는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질이 건강하고 깨끗하면 자궁경부도 건강하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질에 염증이 있다면 자궁경부도 염증이 있고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 자궁경부도 당연히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상처나 출혈이 자주 생기게 되면 자궁경부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면역력, 특히 면역 T세포와 질 유산균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역세포와 질 유산균이 약해지면 자궁경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안에서 활동을 한다. 당연히 염증인 상태에서는 훨씬 더 쉽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질이나 자궁경부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만성적인 질염이 있고 만성적인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이러스들이 마음껏 활동을 해서 자궁경부 세포를 이상하게 변형시킨 상태, 요거를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형성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원추절제술이나 레이저 시술 혹은 고주파, 냉동치료 등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외과적 수술이나 시술들은 이미 변형된 세포들을 당연히 제거해 줄 수는 있죠. 이런 시술들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이형성증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좀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재발하는 건 아닙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사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예전에 한번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충분히 질과 자궁경부의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그냥 숨어 있을 뿐 활동을 못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하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한의원 채널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꾸 재발하는 질염, 즉 만성 질염을 가지고 있으면 질과 자궁경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이형성 세포를 제거를 해도 남아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서 또 다른 세포들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재발이 되는 상태겠죠. 이 두 가지 질환이 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재발을 막으려면 두 가지 질환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형성증 치료 외에 만성질염은 어떻게 치료해 주는 게 좋을까요? 만성질염 치료의 키포인트는 질 점막에서 활동하는 면역세포들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고 질 유산균을 다시 건강해 주는 겁니다. 그냥 염증이 있으니까 처방해주는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꼬박꼬박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면 질 내부의 균이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질염 증상 개선이 되는데, 계속 질 유산균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질 유산균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계속 다시 세균이 자라나서 염증이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항생제가. 질염이 자꾸 재발한다고 저희 한의원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항생제로 질염균 소멸시키고 항생제를 복용해서 균만 죽이는 것만 했지, 낮아있는 면역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셔가지고 금방 다시 질염 세균이 자라나가지고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만성질염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다시 재발할 확률이 줄어든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성질염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둘 다 기본적으로 질과 자궁경부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재발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생활습관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때는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염 없이 자궁경부나 질이 건강하신 상태에서는 또 1년 이내에 70%가 자연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과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